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려드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MVP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워포인트 많이 다루시나요? 직장인, 학생, 선생님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께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를 조금 더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다룰 수 있게끔 1강부터 7강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퇴근 시간이 빨라지는 파워포인트 기본 설정과 단축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 설정을 먼저 알아볼 건데요. 기본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파워포인트의 시간,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단 왼쪽 상단에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옵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다양한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저장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저장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여러분들 것에는 자동 복구 정보 저장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10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어떤 걸까요? 바로 9분 59초까지 작업했던 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3분에서 5분 정도로 바꾸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저는 5분 정도가 나은 것 같습니다. 3분에서 1분 사이로 한다고 하면 컴퓨터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5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본 설정은 이 아래쪽에 있는 파일의 글꼴 포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파일의 글꼴 포함은 바로 다른 컴퓨터에 이 PPT 파일을 옮겼을 때 글꼴이 깨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기본 기능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되는 문자만 포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컴퓨터에 가서도 글꼴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정은 못합니다. 그쪽에 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수정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아래쪽에 있는 모든 문자 포함을 눌러주시면 다른 컴퓨터에 가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용량이 조금 커지죠.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것은 여기 있는 두 번째 것이 아니라 바로 첫 번째 것을 가장 추천해 드려요. 왜냐하면 용량도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컴퓨터 가서 굳이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기본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밑에 있는 고급 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탭으로 가면 여기에 실행 취소 최대 횟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바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뒤로 돌아가기 단축키 컨트롤 Z를 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파워포인트 안에 기본적으로 20번만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20번밖에 뒤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 몇 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바로 150번까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를 하더라도 150번까지 뒤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아주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본 설정입니다. 상단에 언어 교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언어 교정에 가서 오른쪽에 자동 고침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이걸 누르면 여기에 한영 자동 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글을 쓰는데 갑자기 영어로 바뀐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영어 단어를 쳤는데 갑자기 한글로 바뀐 적, 그런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한 그런 기본 설정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영 자동 고침을 해제하시면 앞으로 그럴 일 없으시니까요. 이것을 해제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신 다음에 마지막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기본 설정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바로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에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키는 정말 중요한 키입니다. 단축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실 것은 바로 글꼴 크기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건데요.
보통 예를 들어서 글꼴 크기를 크게 하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눌러주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선택한다든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편하셨을 텐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엔터 상단에 있는 괄호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괄호를 눌렀을 때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단축키를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여기 있는 이 단축키인데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꺽쇠 단축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꺽쇠 키를 눌러주시면 크게 되고 작게 되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싶으면 이 단축키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두 번째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누르신 채 여러분들 마우스 보면 휠이 있을 거예요. 중앙에 돌리시는 게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 휠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와우, 저절로 확대가 됩니다. 축소가 돼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보통 우리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했을 거예요. 이 기능은 주로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요. 바로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아주 세부적이고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을 수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또 팁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단축키보다도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파워포인트 안에서 객체를 복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통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단축키가 뭐가 떠오르죠? 컨트롤 C, 컨트롤 V겠죠? 그런데 파워포인트 안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미지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짜자잔, 네,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장난을 한번 쳐볼게요. 와, 내가 복사하고 싶은 어떤 것이든 어떤 위치에든 복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컨트롤과 쉬프트를 같이 눌러주시면 또 달라요. 자,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채 객체를 이동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과는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보일 겁니다. 바로 수직 수평 복사인데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3개를 복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복사를 해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오른쪽으로 복사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또 한번 배워볼 건데요. 바로 복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복사랑 아주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은 다른데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가 미리 만들어둔 객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에 똑같은 위치로 복사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배웠던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채 이렇게 복사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똑같은 객체가 하나가 생겼죠? 이 생긴 이 상태에서 이 객체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가 놓아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복제는 즉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똑같이 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능을 아시게 된다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시간이 정말 효율적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 단축키 중에 하나인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것을 그냥 복사한다라고 하면 그냥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르면 모든 것들이 다 복사가 됩니다.
서식 복사는 바로 글꼴, 색상, 그림자 등 다양한 효과만을 복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안에 들어간 효과를 여기다가도 똑같이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C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을 드래그한 채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시면 한 번에 글꼴과 색상과 모든 효과들만 붙여넣기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슬라이드에다가. 자, 여기 있는 것을 드래그한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붙여넣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꼴만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바로 도형, 이미지 모든 것들이 다 서식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도형 서식 복사 붙여넣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여기 있는 이 도형들에 여기 있는 이 색상들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분홍색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 도형을 선택한 채로 컨트롤 쉬프트 V를 눌러보겠습니다. 색상만 바뀝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쉬프트 C, 컨트롤 쉬프트 V를 누르면 색상까지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인데요. 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알고 계신다면 내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을 아주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금 제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 상단에 뭔가 이렇게 되게 많죠.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들입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만 해놓은 건데요.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방법, 왼쪽 상단의 파일로 가서 옵션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컨트롤 키를 활용하는 방법부터 기본적인 기능들까지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배우시게 될 총 6강의 강의들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강의를 제일 중요하게 여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